안녕하세요. 평택항 서포터즈 2기 민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채은 학생을 모시고 항만과 해상운송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해요. 항만을 배우기 전에 항만의 가장 큰 기능인 해상운송을 살펴볼 거예요. 해상운송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선박에 의해 이뤄지는 물품 또는 여객의 운송을 의미해요. 그럼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을 싣는 여객도 해상운송에 포함되는 건가요? 그죠. 해상운송은 크게 외항해운과 내항해운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해상의 외항항로 또는 연안항로를 따라 화물 및 재화의 장소적, 공간적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인 거죠. 이렇게 운송되는 화물은 주로 소량보다는 대량이고 운송이 급박하지 않은 화물이에요. 형태로는 정기적 운행을 하는 정기선과 그렇지 않은 부정기선으로 나뉘어요. 먼 바다뿐만 아니라 국내 연안에서의 운송도 그럼 해안 운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점점 재밌어져요. 그럼 해상운송의 장단점을 알아볼까요? 먼저 해상운송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대량 운송성을 들 수 있어요. 단위당 적재량이 많기 때문에 해상운송의 단위당 운임은 타 운송수단에 비해 저렴해요. 그래서 대량 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아주 적합하고 화물의 용적이나 중량의 제한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해상 운송에서도 단점이 있나요? 그럼요. 가장 먼저 느린 속도를 꼽을 수 있어요. 운송 속도도 항공 운송에 비해 몇 배나 느리고 항만에서의 처리 기간도 꽤나 소요된답니다. 또 악천후 등 천재지변과 같은 기상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가령 태풍이 오면 배가 며칠을 못 뜨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해상운송을 할 때는 여러 국제조약 및 규칙을 준수해야 해요. 그래서 해상운송에는 선화증권, 수출입 통관서류 및 여러 가지 복잡한 무역서류가 빠지지 않아요. 마지막 특징을 살펴볼게요. 선박은 항구에서 항구까지만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의 완결성이 낮아요. 운송의 완결성이 뭐예요? 운송의 완결성이란 쉽게 도어-투-도어 서비스를 의미해요. 즉, 해상운송의 경우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없기 때문에 육상 운송 수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해상 운송은 대량 화물을 싸게 운송할 수 있지만 운송 시간이나 항만 처리 시간 및 비용이 소요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해상 수출입 운송 절차로 넘어가 볼게요. 수출부터 간단하게 살펴봐요. 우선 우리가 물건을 해외로 수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먼저 화물을 실을 선박을 수배해야겠죠? 선박이 정해지면 선적을 예약하고 물건을 실어요. 그렇게 송하인은 선사나 포워더로부터 선화증권을 수령하고 수하인에게 선적했음을 알려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조금 어렵지만 천천히 이해하니까 이해되는 것 같아요. 굿! 이어서 수입 운송 절차를 살펴볼게요. 물건을 받을 수하인은 첫 번째로 선적 정보를 입수해요. 화물이 도착해 입항 및 하선했을 때 선화증권 원본을 입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화물은 수입 통관을 거치고 수하인은 DO, 즉 화물인도 지시서를 통해 화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조금 복잡하죠? 오, 완벽하게 이해됐는걸요? 그럼 이제 머리도 식힐 겸 선박에 대해 알아봐요. 선박은 해상에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싣고 공간적, 장소적 이전을 하는 구조물을 의미해요. 특히 국제무역에서 선박이라 함은 화물선 중에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개념으로 통용된답니다. 선박에는 3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선박이라면 물에 떠야겠죠? 선박의 고유 속성인 부양성, 화물이나 여객을 실을 수 있는 적재성, 그리고 적재된 것을 위치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동성, 이 3가지가 있어야 해상운송에서 선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선박의 기능에는 부양, 추진, 구조, 화물 적재와 복원력, 운동 성능, 조종 성능이 있어요. 오, 진짜 중요한 요소들이네요. 그럼 이제 선박의 종류를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 선박은 크게 정기선과 부정기선으로 나뉘는데
운항의 정기성 이외에도 가격 면에서 달라요. 정기선은 전체 가격에서 적은 운임 비중을 두고 운임 부담력이 큰 고가품, 공산품을 운송하죠. 그리고 부정기선에는 전체 취득 가격에서 적은 운임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벌크 화물, 즉 연료, 광물 이런 것들을 운송하죠. 그럼 다음으로 혹시 채은 학생 로로선이라고 들어봤나요? 아니요. 둘 다 로로인데 뭐가 다른 거죠? LOLO는 러러, RORO는 러러인가요? 아, 그것도 맞죠. 왼쪽의 로로는 리프트 온, 리프트 오프의 약자로 본선에는 하역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항만에 설치된 겐트리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위아래로 적하 양하하는 선박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의 로로는 롤온, 롤오프라고 해서 램프라는 장치를 통해 차량을 싣고 내릴 수 있는 형태의 선박이에요. 그래서 선박과 부두를 연결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하죠. 자, 이제 레시와 바지선을 살펴볼게요. 레시와 바지선은 사진으로 봤을 때는 크게 차이를 모르겠는데 둘은 뭐가 다른 거예요? 우선 이 두 선박은 부두에 큰 선박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물의 깊이가 얕을 때 이용하게 되는데요.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바지선은 중량물을 용이하게 적재할 수 있는 갑판만 있는 선박이고 레시선은 부선의 화물을 우선 적재하여 본선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바지선 자체를 적재하는 선박이에요. 오, 차이를 확실히 알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유조선은 원유, 화공품, 액화가스 등 액상 화물을 선장 내에 직접 선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이고 살물선은 석탄, 철광석, 곡물 시멘트 등의 벌크 화물을 운송해요. 전용선은 특정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특별한 구조와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원목, 광석 등의 전용선이 있어요. 그럼 사진에 보이는 저 선박은 자동차 전용선이겠네요? 맞아요. 평택항은 특히 대한민국 자동차 수출입 대표 국제항이랍니다. 와, 진짜요? 꼭 다음에 기회가 되면 평택항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럼요, 언제든지요. 그럼 그 옆에 페리선은 무엇일까요? 페리선은 다른 선박들보다 익숙하죠? 페리에서는 뭔가 호화로운 느낌이니까 여객선 같은 건가요? 오, 맞아요. 하지만 페리선은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우리 채은 학생이 꼭 알았으면 해서 제가 준비한 거예요. 건연과 헐수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훌수 보자마자 저는 오타난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죠. 설명해보자면 보통 전흘수라고 하면 헐수를 의미하는데 헐수는 선박이 수중에 잠기는 깊이를 의미해요. 만젤수선 같은 경우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해 화물의 과적을 방지하고 선박의 가망성을 확보하도록 설정한 최대 한도의 헐수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만젤수선보다 많이 적재하게 되면 출항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연은 만젤수선 기준에서 상갑판 위까지의 수직거리를 나타낸 것이에요. 아, 그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긴 한데 굳이 흘수를 측정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나요? hul수선을 측정하는 이유는 만재hul수선을 기준으로 만재hul수톤, 즉 최대 적재량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아, 그럼 만재hul수선은 선박마다 다 똑같겠네요? 오,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짧고 명료하게 설명하자면 오른쪽 마크 보이죠? 만재hul수선은 선박의 형상과 강도, 재질에 따라 다르게 선정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 마크는 선박 중앙부의 양현 외측에 표시되고 선박의 항행 대역과 계절 구간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요. 우와, 저는 뭐 그냥 수심 재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진짜 오늘 평택항 서포터즈 덕분에 평택항에 대해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진짜 코로나 종식된다면 우리 꼭 평택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하고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